일반 학과들은 수능 최저가 2개 합 7, 그리고 약학과는 3개 합 5, 의예과는 4개 합 5, 단어학과는 3개 합 7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의대 같은 경우가 4개 합 5인데 작년에 커트라인이 1.00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동점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동점자 기준에 의해서 갈려졌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올해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1.01부터도 안 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1.00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저희 설계할 때. 그래서 저희가 2025부터는 수능 최저 좀 강화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2과목에 대한 그 필수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2과목이 필수로 수능 최저에 반영이 됩니다. 네,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숫자 전형 저희가 이제 메인 전형인데 원래는 이제 단계별 전형에다가 올해 처음으로 서류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전형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많이 질문 주신 게 2개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반영 비율이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면접 전형 애들이 더 내신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고 작년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는 하되 그 반영 비율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내신이 높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것도 이쪽으로 내신 낮은 학생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대학들이 갖고 있는 이제 종교 추천 전형, 이 부분인데 저희가 인원을 많이 뽑지 않아서 혹시나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학교장 추천 이제 약대, 의대,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네, 입시 결과 책자에 다 넣어드렸고 네, 여기도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지만 약학과는 3개 합 5, 의예과는 3개 합 4 이렇게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네, 의예과는 1명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네, 논술 전형도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 이제 내신의 반영 비율 많이 낮춰놔서 저희도 한 7등급 때까지는 합격이 가능하게끔 전형 설계가 돼 있고요. 네, 논술 점수로 합격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전형에 대한 말씀드렸고 전년도 입시 결과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청 차원에서도 경주 지역에 맞게 좀 설명을 해달라 하셔서 앞에 인하대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대학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한 2% 정도 지원했는데 합격자는 1.1%, 합격자가 지원한 거에 비해서 좀 적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저희에서는 좀 다른 인하대가 다른 게 뭐냐면 저희 광주에 지원한 학생의 전체 지원자의 45%가 의대 약대 지원자입니다. 네. 이게 거의 뭐 논술이겠죠. 네. 그래서 합격률이 떨어지고 그렇게 보이는 패턴이 부산도 그렇고요, 대구도 그렇고 예, 전북 이제 상상고가 있다 보니까 예, 의대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들은 보시면 뭐 지원 대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지원 대비 더 등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교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충남 학생들이 1호선 전철이 이제 있고 나서부터 좀 등록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통학이 좀 가능한. 그리고 제주도도 저희가 이제 그 김포공항에서 저희가 전철로 이제 9분이면 오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개통을 하는데 그래서 제주도에서 통학이 가능하다고 입생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그게 좀 먹혔는지 등록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광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광주 저희 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그 비율을 보시면 수능에서 많이 붙죠. 저희가 선발은 수시에서 70%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종합전형의 합격자 너무 적죠. 비율상. 이게 아무래도 앞에 대학에서 좀 비슷한 상황이었고 뒤에 대학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종합전형의 합격 비중이 너무 낮다라는 게 좀 저희 안에서는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전형을 보면 일반 전형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선발하고 있는데 일반 전형은 그 합격이 좀 적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비율이 보통은 저희가 여기 뭐 15%, 30%, 10%, 30%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데 조금 다른 일반적인 패턴이 아닌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학과는 보시면 보통은 이제 가톨릭대학교가 이제 비수도권에서 지원할 때는 의예 간호, 그러니까 보건계열 위주로 많이 합격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저도 이제 뽑아보면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학과에서 많이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열로 뽑는 데가 이제 정시로 선발을 하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정시는 계열로 선발해서 희망하는 학과를 100%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계열 합격자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보건의료 관련 계열 좀 많이 선호도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합격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한 명씩 합격한 학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교별 합격자 숫자입니다. 그래도 한 학교에 한 명씩은
가톨릭대 매니아층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한 명씩은 그래도 꼭 있고 대성여고 감사드립니다. 동아여고도 감사드립니다. 여학생들이 저희 학교 전화 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름이 없다고 해도 슬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뭐 저희가 고등학교 뭐 보고 뽑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전형에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바이오 계열, 저희 쪽에 아무래도 병원이 8개, 성모병원이 8개 있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제가 설명했을 때는 광주가 의대만 6명의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의대.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어찌 보면 많은 합격자 수시에서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나왔네요. 서른고, 조대부고, 검정고시가 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격자가 나오고 있다. 제가 이 자료는 제가 교육청에 전달드리고 갈 거니까요. 나중에 받으셔서 보시면 되고요. 합격자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종합전에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걸 제가 3명의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의료학과 학생인데 10명 모집에 200명 가까이 지원했고요. 지원자 평균 뭐 이건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근데 합격한 학생 내신을 보면 4.73.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수도권 광역시 광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합격자 사례로 알려준 학생이 광주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4.73, 우리 반에서 4.73이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친구가 의료학과 지원했는데 지원자 중에서 내신은 135등이었습니다. 내신 등급인데 서류 점수는 20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을 워낙 그 정성평가를 정말 크게 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면접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합산 4등에서 최초 합격됐고, 이 친구가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 성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부분, 이게 아까 인하대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죠. 학생부 종합전형 이 부분을 많이 좀 보려고 하고 있고, 물론 그 2학년 때 과목이 갈라지면서 성적이 강제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잘하는 애들이 다 뭐 자연계 과목 쪽으로 빠져버리면 인문계 쪽 과목 되는 친구들은 나도 모르게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이제 쭉 이어지는 그래프가 나오는 건데, 그래도 이 친구는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자연계 학생들은 잘하는 애들 보이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겠죠. 그거를 저희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애들 몰리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해서 학업 능력을 보는 거고, 특히 이제 전공적 합성 비중이 저희는 좀 높은 대학인데, 옛날에 입사제 초창기부터 했던 대학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계속 유지하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보여지면 제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이제 세특을 작성할 때 학업 성취도 그 과목별 성취 수준에 맞는 내용을 적어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 정도 대학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런 게 많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적 합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쪽 부분에서 좀 평가를 해서 이렇게 또 합격 사례가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좀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전공 관련해서 뭐 잘했겠죠, 이런 부분들. 봉사는 평균 이하였는데도 봉사만 갖고 저희가 떨어뜨리는 구조가 아니죠. 다 합산한 점수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낮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점수가 괜찮아서 합격된 케이스고, 뭐 이런 수상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게 또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어필해 주시면 이 친구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평가할 수가 있고요. 정규 학생회장 동아리 부장 뭐 이런 거를 당연히 하면 무조건 뽑아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쪽에 평가할 수 있는 저희가 영역에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규 학생회장을 할 정도면 당연히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학업 역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광주의 비하고 학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전공적 합성이 이렇게 크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던 사례인데, 그 이유는 이제 경쟁률이 높지 않아서입니다. 회계학과가 일반고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제 좀 낯선 학문이다 보니까 이쪽에 지원하는 학생들 특성화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성화고 학생은 제가 특성화고 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고 학생 중에서는 뭐 이 정도만 돼도 합격이 됐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내신 1번 친구보다 내신이 더 낮았죠. 근데 지원자 풀 자체가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만 돼도 합격이 됩니다. 회계 글자만 써 있어도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키워드 검색 아까 인하대에서도 얘기하셨죠. 이것만 써 있어 세무를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회계까지 넣어주시면 이렇게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 케이스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너지환경공학과인데요. 여기도 경쟁률이 높았고요. 내신도 이 정도 되는데 이걸 너무 빨리 보셨네요. 내신이 지원자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대학이 왜 공부 잘하는 왜 싫어하냐. 이 친구 서류평가 점수가 11배수 1단계 탈락했고요.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에너지 환경공학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물론 계열 적합성 내지는 진로 역량으로 보면 점수를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전임사정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임사정관과 교수님 1대1 페어로 평가를 합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과에 더 오래 남을 친구들을 선호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봤을 때 에너지 환경공학에는 조금 안 맞겠다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저도 키워드 검색을 좀 해봤는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과는 관계 없지만 뭐 물론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전공 적합성에서는 점수를 못 받았던 학생이라서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보시고 가톨릭대학교의 종합전형 어떤 학생을 선발로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네, 입시 결과는 저희가 다 책자에 넣어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마지막 하나만 좀 보여드릴 거면 저희가 면접 응시자 합격률이 되게 높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면접 응시자 합격률인데 저희가 수능 뒤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결시자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추가 합격이 많이 들어와서 면접만 보러 오면 한 80% 정도 합격을 합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붙는다는 거죠. 100% 붙은 애들도 있죠. 경제학과는 면접 보러 와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했어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 전형을 신설한 이유도 추가 합격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게 3배수인데 3배수 다 빠져나가면 못 뽑으면 그걸 정시로 2월 해야 됩니다. 강제로. 대학 입장에서 수시로 빨리 많이 뽑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서류 전형을 새로 만들었고요. 면접 전형도 4배수 늘렸습니다. 이게 가톨릭대학교 합격한 1단계 통관 학생들 전체 내신 분포도입니다. 여기 3등급 주로부터 한 5등급 때까지도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하고 있고 한 5% 정도, 10% 정도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일부 조금 뭐 학과에 한두 명 정도씩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문 계열의 좀 외국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요새는 예전에는 등록을 잘 안 했는데 이제 등록을 좀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학교가 좋다는 소문이 났는지. 자, 이제 뭐 교과 전형 내신만 갖고 선발하는 전형이니까요. 이거는 3년치 그 결과 보시면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은 어차피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이 없는데 시험을 치는 게 낫겠죠. 그 자료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게 세 그룹으로 나와서 점수를 세 그룹으로 나왔을 때 잘하는 애들이 가장 없는 그룹은 경제학과였습니다. 의외죠. 경제학과 상경계 애들 좀 공부 잘할 것 같은데 법학과, 사회과 요 순서대로 없었고 경영학과, 특수교육과 애들 잘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과에 넣을 애가 경제학과에 넣었으면 합격할 수도 있는 거죠. 경영학과 떨어진 친구가 여기 넣었습니다. 같은 상경 계열인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점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간호학과가 제일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이센스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수학 문제다 보니까 수학과 학생들이 수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점수가 좋았고요. 물리학과가 제일 낮은데 의외였던 거는 의생명과학과 가톨릭대학교에서 수시 종합전형 경쟁이 2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수 인재가 많이 모입니다. 간호대랑 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논술 전형에서는 하위권입니다. 이게 전형에 따라서 지원자풀이 이렇게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소개인데요. 일반적인 학교 소개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지역사회 친구의 소개가 더 맞을 것 같아서 들어오실 때 이게 책 받으셨죠? 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인데 저 표지에 나와 있는 4명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광주 학생입니다. 장학사님께서 꼭 그 얘기를 해주라고 이 친구인데요. 혹시 선생님 오셨습니까? 담임 선생님? 손 들어주시면 강의시네요. 이 친구가 그 개인 프로필을 공개해도 된다고 건국 초신용중 순덕고 찐 광주 학생인가요? 네, 그런데요. 이 친구가 논술로 21학번 들어온 친구고요. 사회복지학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광주교육청 설명회를 하니 선생님한테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 한번 카톡을 보내줄라 했는데 이렇게 길게 보내왔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읽기에는 선생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친구가 확실히 자기가 복수 전공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 가톨릭대학교는 좋다. 전공 바꾸기가 좀 용이한 대학교입니다. 저희는 학생 지원을 잘해요. 이거는 뭐 제가 매년 설명드린 건데 성모병원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학생들 혹시 제자 중에 좀 아픈 친구들 있으면 오늘 좀 치료해서 졸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아픈 게 제일 좋죠.
수업에서 이거는 이제 학생이 그 얘기해 준 건데 그 체험을 학교에서 많이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다. 그리고 행사를 많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동아리도 지금 3개 하고 있다고 하고 전공도 2개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가 논술로 들어왔는데 사교육 필요 없는 논술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희가 논술 가이드북을 다 올려놨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부분 통해서 들어왔고, 학교 고양이가 귀엽다. 이거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캣홀릭이라서 그런지 이런 학생들 그런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예,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김포공항역 9분, 네. 그래서 광주공항에서 한 40분이면 오죠. 통학이 가능합니다. 근처 사시는 분. 네. KTX 뭐 용산역에서 25분 멀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공강 시간에 집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기숙사, 네. 저희는 지방학생 비중이 이렇게 높진 않아서 뭐 거리 점수로 하면 당연히 광주가 유리한 점수대겠죠. 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지금 지방학생들 다 포용이 되고 남학생들은 기숙사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GPA랑 거리 점수이기 때문에 원하면 4학년까지 살 수 있는데 원하지 않을 거예요. 같이 사는 걸 힘들어해가지고. 네. 자, 그리고 안전합니다. 네. 저희 학교 뭐 종교재단이다 보니까 학교 안에 이제 성직자분들이 계셔. 제복 효과 자체가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심리적 안정 지원 상담도 해주시고 초코파이도 주시고 해주십니다. 네. 가장 큰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치과도 있어서 치과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시간이 앞에서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맞춰서 진행했고요. 가톨릭대학교가 그 광주 학생들 종합전형 합격자가 많이 좀 적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